전반적으로 장이 좋지가 않은 하루였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또 한 번 급등하면서 증시에 하향 압박을 가했고 오늘은 증시가 매크로 변수에 무너져서 하락을 허용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조금 복잡한 메커니즘이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시장은 지정학적 변수, 즉 전쟁이죠. 전쟁에 대한 부담감으로 증시가 한 차례 급락한 바가 있었는데 이날 증시는 사실은 전쟁에 대한 부담감, 적어도 확전에 대한 부담감은 가라앉은 상황인데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거란 부담감으로 증시가 짓눌리는 모습. 그러니까 증시는 전쟁이 확산돼도 떨어지고 확산되지 않아도 떨어지고 약간은 외통수에 몰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 미국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증시가 재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모멘텀을 잃는다면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을 근거로 하락의 이유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랑 전화하고 그 계획을 접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죠. 지금 이란도 사실 확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해서 최대한 몸을 사리려 하고 있고 미국도 이번에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방어해야 도와주겠지만 공격은 안 도와준다. 즉 이스라엘한테 이번에 그만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물론 사태가 다시 급진전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발이 묶인다면 유가의 상승한 압박이 되고 이게 글로벌 공급망 시장 붕괴로 이어지면서 시장 하락의 이유가 됐겠지만 오늘 만약에 시장이 떨어진 게 이런 우려가 강해서 떨어졌다면 최근 벌어진 데이터만 보면 만약에 이런 이유였다면 국제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장기물 금리를 내려주는 식으로 그동안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 보였던 그 이유와는 다른 기전으로 증시가 하락한 것을 분명합니다. 이게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좋을 때는 미국 경제의 견고함이 증시를 밀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서서히 시장 가운데서 이런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증시가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시장이 점점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데이터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 뭐가 있느냐? 이거 챙겨봐야죠. 소매 판매 잘 나왔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늘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2월이 더 강해요. 2월 예정치가 종전 수치가 0.6이었는데 0.9로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틀랜타 예언은 GDP 나우에서 전망하는 올해 1분기 미국 성장률은 전망치가 2.4에서 2.8%로 또 대폭 올라갔습니다. 또 거의 3% 가까운 성장이 나올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도저히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월저널을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월저널이 저는 뭐 바람을 잡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읽어보니 이제 내러티브가 좀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죠. 월저널이 대신 어떤 기사냐? 이 higher for longer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주식은 여전히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추가 상승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카테고리별로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될 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 스몰캡 이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형주가 금리가 높을 때 더 불리한데 그거는 대형주보다 영업이익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 부채 이자를 충당하는데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은 기업들은 대기업 비해서 주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데 그래서 라자드 자산운용의 데이터를 보니까 러셀 2000 지수 안에 기업의 44%가 변동금리 대출인데 S&P 보니까 그게 10%밖에 안 되더라. 그 JP모건 데이터를 보니까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기업 40%가 지난해 수익을 못 냈는데 이런 어떤 금융적 부담이 한몫했겠죠. S&P 500 보니까 그 비중이 10%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더 올라가면 재무제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빅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현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 영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맞다. 근데 S&P 500 이 IT 섹터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투자자들이 증시가 안 좋아서 차익 실현을 고려한다면 제일 먼저 이 기술주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22년 연준이 금리 인상 랠리를 막 개시했을 때 기술 섹터는 30% 하락한 채 한 해를 마감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클리컬, 이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S&P 500의 유틸리티 섹터가 배당 수익률이 3.4, 필수 소비재가 2.5, 산업재가 1.4 나오는데 무위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4.6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에 대한 업황 위축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이 배당 수익률 받고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깝니다. 사실 이 기사는 이 모두 까기 대회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드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악의 국면을 가정한다면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은행도 그래서 깝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예금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뭐 국채나 MMF 이런 거로 도망을 갈 수 있고 그러면 예금 감소가 은행은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행들은 예금자에게 예금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더 많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 특히 중소형 은행이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웰스파고는 지난 주말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은행 순이자 마진이 7에서 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면 은행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은행 추가 손실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에너지도 언급을 합니다. 에너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는 까려고 쓴 기사죠. 근데 얘만 좀 좋게 보는 게 특징이었어요.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주식은 22년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석유 및 가스 공급업체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반면 주식은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장점이다. 예를 들어서 엑손과 쉐브론 이런 에너지 대표 기업은 지금 퍼가 13배, 12배 거래 중인데 S&P 500은 20배 거래 중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만 따르자면 다른 거 다 팔고 에너지를 사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다 아시겠죠? 누구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사가 흘러나온다는 건 점점 월가에서 주식시장을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는 그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잘 오른 상황이고 또 시중에 돈이 너무 풀리니까 뭘 사도 오를 것 같은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이든 정부가 시장 하락에 따른 어떤 리스크를 소비 악화를 가만둘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내심 찜찜한 거예요. 한 구석에. 그래서 이렇게 지정학적 변수가 터지면 한번 시장을 밀고 또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한번 밀고 경제가 너무 좋아서도 밀고 그 확정 가능성은 떨어져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그거 핑계로 또 한번 밀고 이런 식으로 하락의 핑계를 계속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장에 오락가락하는 심리는 최근 들어 정말 많이 급등한 빅스 지수가 그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올해 금리 인하 예상 횟수는 페드 와치 기준 한 번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오늘도 나와서 또는 소비와 경제의 전반적인 강세는 있지만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PC 기준이겠죠. 페드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발언을 또 했습니다. 또 중동 사태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요. 굉장히 일관되게 연준은 올해 금리를 내릴 뜻을 보이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면은 관점과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장의 급락은 여튼 이 미국 경제의 강함이 국채 금리를 올리고 이게 증시에 부담을 준 그런 날인데 만약에 지정학적 변수가 불거져서 전쟁이 확전돼서 이 장기물 금리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 유가 상승과 전쟁 부담감으로 증시가 내려가면 이래도 저래도 내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 장을 올리고 싶다면 시장의 그런 의도라면 지정학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안전자산 현상이 강해져서 미국 장기물 금리를 잡아놓고 증시는 확전이 안 되고 관리의 영역에 있으니까 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내러티브를 짜고 또 미국 경제는 좋은데 장기물 금리는 안 올라갈 수 있으니 이걸 또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쓰고 그러니까 시장이 맺힌 여러 재료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요리해서 쓸 것인가 이거는 철저하게 시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찍을 수는 있겠죠. 베팅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답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상황은 저희 월가열부가 면밀하게 관찰해서 실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